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데다 합구와 분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총선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달 중순 해룡 지역 10여 개 단체가 직접 국회를 찾아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순천시 의회도 더 이상 기형적인 선거구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 지역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 같은 생각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의 지역구 한 곳이 새로 생길 경우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나 당대표 선거를 거치며 인지도를 높인 천하람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도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모두 3가지. 세력을 넓혀야 하는 지역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지역구당 4명에서 7명까지 뽑는 대선거구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가 너무 넓어 책임성이 약해지고 의원들 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민주당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도 이 같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역에 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선 때는 국힘과 민주당의 전략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구와 분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장기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 연말까지 용수 공급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도서지역 광역상수 해저관로 건설과 영산강 농업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광양만권의 보조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하수, 폐수 재이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공항은 주변 산단 방문과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한 해 이용객 수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의 철수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횟수가 반으로 줄어 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공항 항공사 발권 데스크의 절반이 불이 꺼졌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이용객도 항공사 직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취항 1년 만에 여수와 강원도 양양을 오가는 비행편 운항을 멈췄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여수공항 노선은 제주와 김포 각 3편씩만 남게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2편에 달하던 하루 운항 편수가 50%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항공편 요금은 2배 이상 치솟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2년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용객 규모로 보면 국내선 전용 공항 가운데 광주공항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항공사들이 수익성 높은 국제선에 역점을 두면서 여수 노선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항 이용객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편의대로 여수 노선 신축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이러한 산업 비즈니스 어떤 규모를 보더라도 이 증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포함해 여수 세계 선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항공사 손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적은 편에 속한 데다 이마저도 여수와 무안공항 두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최근에 보면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항공사 재정지원금과 인센티브 예산을 이제 증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수공항 항공편. 열악한 교통망에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체류 여행 프로젝트인 순천에서 가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의 소규모 여행객을 대상으로 순천 고유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희망자들이 여행 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관광 투어와 도심, 농촌, 자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순천의 맛과 멋을 직접 보고 느낀 다음 그 결과를 SNS 등에 올려야 합니다. 부산에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지하차도마다 침수 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 조례 지하차도 앞에도 같은 시설이 설치됐는데 정작 육교에 가려져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조례 지하차도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지나자 갑자기 전광판이 튀어나옵니다. 최근 순천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사이렌과 전광판, 현수막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불과 50m 앞에 비슷한 높이의 육교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단 시설과 1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육교에 가려져서 차단 시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교를 지나 우회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야 지하차도가 차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50m 이상은 좀 돼야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알아차리고 옆에서 갑자기 오는 차를 못 보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요. 앞에서 알려줘야 될까? 뭐 육교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비슷한 목적을 갖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과 달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지하차도의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단 시설을 설치한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린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차단 시설 구조물이 규격이 정해져 나오는 기성품이다 보니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오후 7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FC 목포를 상대로 FA컵 2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이장관 감독은 정규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FC 목포는 FA컵 1라운드에서 FC 충주를 2대1로 꺾었고 K3 정규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제조업체가 체감하는 2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순천과 구례, 보성 지역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던 지난 분기에 비해 36포인트가 상승한 10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 3곳 중 한 곳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했으며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는 물가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이었습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해결책이 안 보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한평유치위원회가 이럴 거면 무안공항으로 통합 예정인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도 유치해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2018년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대신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통합 이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건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광주공항 국내선의 향방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유치에 나선 한평유치위원회 측이 광주공항 국내선도 군공항과 함께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의향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우리 한평군이 취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공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광주시는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광주 군공항에 있는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평유치위원회 측의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에 없는 단서를 추가했는데 이처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부 내용을 손볼 수 있습니다. 5년 단위가 아닌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도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가 협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된다고 한다면 내용 자체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오는 수요일 한평에서는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